자녀가 둘만 돼도 한 아이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손발이 잘 맞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아이와는 서툴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꾸 마음과 다르게 갈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기 어렵고 나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꼬여가는 느낌의 자녀들, 정말 어렵죠.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걸까요? 여기에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 리더십이죠. 자녀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녀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성과, 공부겠죠. 성적이겠죠.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아이, 내고 있지 못한 아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사사분면으로 아이의 상태가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상태를 읽고 거기에 맞춰 부모가 리더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모가 리더라면 리더를 따르는 자녀는 팔로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에 맞춘 리더십을 부모가 쓰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리더가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사용할 때 팔로워가 편안하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거죠. 자녀를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의 직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상황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욕과 동기부여가 높아서 늘 알아서 스스로 공부한다면 8점 만점에 8점입니다. 전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없다면 1점, 반반이라면 중간 점수인 5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8점 만점에 중간이 5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즉 1점부터 8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5점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4점 이하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의 성과가 높게 나오는지 낮은지 보는 겁니다. 높은 편이라면 8점 만점이고요, 낮은 편이라면 1점, 중간 정도가 5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과란 학생의 경우 지난 시험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5점 이상이 되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4점 이하는 낮은 걸로 봅니다.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동기부여와 성과가 측정되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모두 네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욕과 성과가 모두 낮은 경우, 이런 아이들이 있죠. 공부 의욕이 없어요, 성과도 낮아요. 이런 아이들을 돕는 리더십이 지시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지시의 리더십. 이 지시의 리더십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자녀는 아니라도 주변에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의욕은, 두 번째는 의욕이 높은데 아직은 성적이 안 나온 아이도 있어요. 두 번째 아이, 의욕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욕이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보통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에 마이신 같은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십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 돕고 싶어.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 의사가 돼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할 이유가 생긴 거죠.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런 아이는 동기부여는 있는데 아직 성적은 안 올라온 거죠.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욕은 높은데 아직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를 지도의 리더십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의욕과 성과가 모두 높은 아이도 있겠죠.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높아서 아직 성적은 낮지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성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욕과 성과 모두 높은 아이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위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욕과 성과가 모두 높았다가 어느 날 풀이 죽고 자신감이나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즉, 격려의 리더십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혹시 보셨나요? 먼저 지시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학생이 학습 능력과 의욕이 모두 낮은 상태예요.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시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아이들은 코칭적이라기보다는 티칭에 가깝습니다. 그렇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코칭이라기보다는 티칭에 가까운 지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칭찬, 격려,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칭찬, 격려, 지지는 어떤 경우에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조금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친절히 말하되 공부 성과가 낮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모든 결정을 부모나 코치가 결정해야 됩니다. 즉 아이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구체적 지시와 면밀한 체크 관리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런 자녀를 대하는 대응 전략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 어느 분량을,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지시의 리더십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 이런 경우 부모는 우선 아이의 학습 의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욕이 없고 따라서 성과도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까요? 난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역시 칭찬, 격려,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까요? 20문제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그런데 2문제 반을 풀다가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기영아, 너가 드디어 수학 숙제를 시작했구나. 지난번 보니까 못한다고 손도 대지 못하던 너가 드디어 2문제 반이나 스스로 풀어보려고 한 걸 보니까 정말 엄마는 기쁘다.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자. 기영이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